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교육학부의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강연은 과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해보는 그런 강연입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몇 개 소개한 뒤에 이 행복한 삶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조금 답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책들. 첫 번째는 행복의 기원, 두 번째는 아주 보통의 행복.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이 책에 대한 저의 생각도 아주 짤막하게 서술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My thought about a happy life. 과연 이제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main question, 네, 중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퀘스천은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what characteristic,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happy people, 행복한 사람이 보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두 번째는 belief와 fact가 동일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belie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이게 합리화되고 과학적인 사실인가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a variety of factors that affect happiness. 그러니까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답이 되어졌다면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답해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바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usual한 framework,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틀, 뭐랑 관련해서 해피니스와 관련한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나 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거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국 교수님, 이 책을 만든 저자이신 서원국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scientific한 happiness study의 결론을 여기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thinking에서 벗어나서 뭔가 과학적인 행복 연구가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두 개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ultimate goal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인 목표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does a change of thought,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만드니 a change of happiness, 행복을 바꾸니, 즉 생각이 바뀌면 행복도 바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행복이 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목표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입장,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목표로 도달해야 할 어떤 그런 목적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teleological view, 목적론적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어떤 그 사고와 행동을 한다. 어떤 목적을 향해 에임화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 어떤 목적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철자가 약간 잘못됐는데 어쨌든 간에 철자는 이제 SUMMUM이고요. 얘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happiness라고 하는 것은 최고선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highest good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과연 사실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중 하나가 이 feeling, 감정이라고 하는 것, 행복과 같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생존의 수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여러 감정들도 결국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책에 의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한테 뭐를 준다? approach signal, 뭔가 접근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럼 접근하라는 신호를 주면 우리 인간은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겠죠. 이제 이러한 어떤 시그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happiness가 overestimate, 과장되게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Does a change of thought, 생각이 바뀌면 행복도 바뀌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많은 자기계발서에 보면은 우리한테 이런 내용을 많이 추천해 줍니다. 야, 너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삶의 의미를 네가 좀 찾아서 너가 좀 긍정적으로 사고해 보려고 노력해. 뭐 럭키비키 사고라든가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행복이 자동적으로 너한테 부여될 거야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로지컬한 띵킹, 이성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은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많은 자기계발서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는 거죠. Not to overestimate. 제발 이성의 역할을 너무나도 과장돼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책은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이성을 너무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특별한 스페셜함이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 이성은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거야. 그리고 이성의 통제하에 우리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은 대부분 의식을 거치지 않아요. 우리의 로지컬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본능적이다.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생각이 이 생존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데 뇌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너 몇 초간 쉬어, 몇 초간 숨을 참아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자동적인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생리적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결국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성적인 무언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감정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이성으로 컨트롤하고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결국에 해피니스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가는 사실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subjective하고 relative,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사랑에 메말랐어. 그러면 여자친구, 어떤 애인과 있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내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은 밥을 먹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행복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행복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쾌락 또는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결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자아 실현, 진리에 대한 탐구, 고차원의 사유, 이런 것에 해당이 하겠죠. 굉장히 이제 유다이모니아적인 관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친구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쾌락주의적인 그런 히도니적인 그런 관점이 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행복은 여기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야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찬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걱정 없는 삶이 뭐죠? 그러니까 딱히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건 굉장히 스태틱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근심, 어떤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것이 없지 마음이 굉장히 피스한 상태지만 쾌락이 없어. 쾌락도 없고 걱정도 없어.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랑 동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저의 과거 이제 간단히 글 작성하는데 보면은 제가 과거에 이런 글을 작성을 했어요. 참된 삶을 이해하고 뜻을 세워 실천할 수 있으면 충분히 행복이라는 목표에 너가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 진리를 아는 것, 참된 삶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고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이제 진리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더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의에 오류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호프야, 내 희망이야. 아니 불행한 것보다 행복한 게 좋잖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거창하진 않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행복하면 좋은 거다. 이런 느낌으로 살기로 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자기를 너무 자책하고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가 불행한 거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삶의 목적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이제 happiness, 이 행복의 평범성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피니스와 관련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행복 맞죠? 일반 사람들이 어떤 가지는 행복 맞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책 형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어떤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평범한 행복에 대한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 아는 거죠. 정확히 아는 겁니다.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happy people. 행복한 사람들의 이타적인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행복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떤 연구를. 근데 그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굉장히 정확하고 다양하고 많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뭐로 가르쳐 있죠? 관심. 내가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즉 그들은 삶에 그 행복한 것이 가득하고 그 삶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언해피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고 많이 다양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삶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도피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도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제가 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실제로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이제 참고 문헌이 안 들어가 있는데 내려볼게요. 네, 뭐 이런 참고 문헌입니다. 이런 참고 문헌에 의하면 이제 여기 두 가지 군집이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 군집은 +1 SD. 이거는 이제 상당히 행복한 집단에 속하고요. 얘는 상당히 행복하지 않은 집단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먼저 첫 번째 이 +1 SD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행복한 그런 그룹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간의 어떤 차이가 있죠.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은 이 행복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좋아하는 것을 보다 빨리 찾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순 그래프고요. 설명을 돕기 위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논문의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적는 걸 더욱 쉽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보다 더욱더 다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한 사람은 덜 행복한 사람보다 choose what they like faster.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빨리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인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요 타인의 인생에 참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또 참견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생활의 경계는 개인주의야. 하지만 자기의 경계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일반적인 인간은 그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사람이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런 어떤 삶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참견받는 걸 싫어하면서도 나의 자기의 경계가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인생에 막 참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참견하고 개입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에 pay time and experience, 그러니까 시간과 경험을 투자합니다.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네, 좋습니다. 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삶에 뭔가 행복이 좀 많아지려면 행복 지뢰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 지뢰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행복한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어떤 행복 지혜가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행복 지뢰가 굉장히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복 지뢰를 밟아도 그게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음미할 수도 없다. 그냥 슉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얘가 그걸 밟아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결국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경험의 기회가 더 많아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책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끝났고요. 이제 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행복에 대한 첫 번째 생각입니다. 바로 뭐냐면 peace of mind, 마음의 평안. 그리고 lose, 그러니까 뭔가 손실이 감소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물론 저는 막 어디 나가서 노는 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플레저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번을 우리가 액티브한 라이프를 어느 정도 즐길 필요가 있다. 너무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혼자 방에 누워서 하루 종일 릴스하고 유튜브 쇼츠를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라이프고요. 두 번째는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밥 먹고 놀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것이 두 번째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당연히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딱히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삶이죠. 그렇죠? 그렇죠. 후자는 반대로 굉장히 액티브한 거죠. 그렇죠? 얘는 passive, 얘는 active 이때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passive life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방에 릴스 보는데 어떤 걱정이 드냐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쭉 넘기면서 있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거야. 마음이 편하고 걱정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 친구랑 노는 거는 피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긍정적인 어떤 정서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과연 이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없다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뒷받침할 만한 어떤 사례를, 연구 사례죠, 들고 나왔습니다. 얘도 간단하게 이제 출처를 좀 얘기해 드리자면, 왜 출처가 지워졌죠? 이게 무슨 자료냐면 에드 디너와 이제 이몬스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PA 긍정 정서와 NA 부정 정서의 독립성에 대해서 다룬 그런 논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표가 제시되어 있죠. 팩터 1, 2가 제시되어 있고 여기 이제 세로 축에는 이제 어떤 정서들이 이렇게 PA 군집, NA 군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팩터 1으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팩터 1은 PA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팩터 1이 이런 긍정 정서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긍정 정서를 높였어? 그럼 부정 정서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팩터 1은 긍정 정서는 늘렸지만 부정 정서를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적 상관이 있긴 있어. 그런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그러니까 카테고리 띠리, 이 카테고리 내에서의 어떤 상관관계는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해피,
조이, 어떤 재미, 재미 있고요, 좋고 기분 좋고 만족스럽고 이런 것들은 다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하지만 이 두 개의 클래스 간의 관계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피가 올라갔다고 앵그리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긍정정서가 긍정정서랑 부정정서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닐까? P가 올라간다고 N이가 줄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발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라. 사회 비교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제 unhappy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복에 좋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사회 비교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의미는 있어요. 만약에 기준이 정확하게 없을 때 타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당히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상대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타인을 딱 잡아서 그 사람보다 내가 성장해야지, 그 사람만큼 내가 성장해야지 라고 하는 발전과 성취를 유도하는 모티베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스터디가 얘기를 했지만 이 소셜 컴패리즌, 사회 비교라고 하는 것이 해피니스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하나의 이제 또 논문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아까 이제 행복의 기원 쓰신 서원국 교수님과 구재선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자료에 의하면 그거에 의하면 이 SWB, 이제 Subject Well-be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행복과 비슷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비교, 상대적 외적 가치와 부적 관계를 이루고요. 일면적 사회적 지원과 정적 관계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 주관적 안정감 같은 경우는 외적 가치와 마이너스, 사회적 지원과 플러스, 사회 비교와 마이너스의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 비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그리고 사회 비교를 많이 할수록 왜 점점 더 불행에 가까워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불행하다고 하면 약간 그러니까 이제 행복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회 비교 정보에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외적인 어떤 그런 가치, 영역에 대해서 소셜 컴패리즌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돈, 집, 차,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너보다 적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회 비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예민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건 아닌데, 외적 가치에 너무나도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인과관계, 아까 얘기하는 것, 사회적 지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릴레이션십에서 부적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결국에 자, 정리를 하자면, 불행한 사람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회 비교는 대부분 외제적 가치로 많이 하는데, 외제적 가치에 몰입될수록 부적응이 생기죠. 그런데 부적응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터랙션,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래요. 해피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자극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관계라고 했죠. 아까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거, 이거 다 소셜 인터랙션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하피니스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걸 못해. 부적응이야. 부적응의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다? 없겠죠. 자,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외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요. 사회적 비교가 심하죠. 그럼 결국에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쉬운 주제는 아니죠. 사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 것도 맞고 저 또한 제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제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행복에 그나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